신고했다. 위원회 조사관은 직접 계룡대로 내려가 고단가 수의 계약으로 인한 국고 손실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구매 가격이 시장조사 가격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소령의 주장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사무용 비품들이 시중 가격보다 높게 구매됐다는 일부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그때 이미 조달청에서 하는 G2B, 즉 나라 장터를 통해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시기가 됐었는데도 그때까지 그런 행위가 거의 없었더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했다. 조사본부는 계룡대 현지에서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9억 4천만 원의 국고 손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담당관들의 업무 태만으로 9억 4천만 원의 국고를 손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수사 결과를 김장수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법규에는 군 수사기관이 입건한 사건은 군 검찰에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군 검찰 대신 해군과 계룡대 근무지원단에 징계 등 처리를 위임했다. 현행 법상은 그런 사건을 비리나 불법 부패 관련된 사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찰에다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현재 되어 있어요. 군법원법 228조에 나와 있어요. 상당히 많은 액수가 10억에 가까운 돈의 국고에 손실을 입혔는데, 그 국고 손실죄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도 충분히 구성 요건을 검토해 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장관이 볼 때 곤혹스러운, 우리가 모르는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뭔가 수뇌부가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바가 있구나, 아니면 뭐가 누군가가 연루돼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이 사람들도 좀 스탠스가 애매하구나,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일을 한 거죠, 정말. 수사 책임은 다시 해군 수사단으로 넘어갔지만 1년 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던 정모 대령이 단장으로 와 있었다. 수사 결과 관련자들은 면죄부를 받았다. 5명은 징계 회부조차 되지 않았고 2명은 징계 회부됐지만 유야무야돼 결국은 1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관련자들이 일부 구매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법적 검토 결과 긴급 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 행위로 판단해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즉, 가구와 전자제품을 높은 단가로 수의 계약한 것이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 행위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디까지를 긴급 소요로 볼 것이냐다. 국가계약법에는 천재지변이나 작전상의 병력 이동 등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 책상을 새로 넣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책상을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 바꿔주는 사업이 긴급 소요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 해군 수사단은 국고 손실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구입한 가구나 전자제품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해 시중 가격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해군 관련 사항 3억 9천만 원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실물을 확인할 수 없어 국고 낭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실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모순이 되는 게, 실질적으로 국가청렴위 당시에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은 그 실물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가 부실한 게 아니고요, 수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그 실물을 확인하면 어떻게 가격 차이가 나고 뭐가 문제라는 걸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확인이 되면 그 확인에 따라서 다음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나면 왜 나느냐, 그러면 어떤 대가를 바라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최초의 시작 단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됩니다. 네.
9억 4천만 원의 국고 손실은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것이 수사의 결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군납 비리 수사에서는 관련자들이 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군 헌병, 군 검찰 등은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해 왔던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건이 이대로 묻혀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벌어진 1, 2차 수사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해서 세 번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관련자들이 계좌를 추적했는데 한 관련자의 계좌에서만 8억 원대의 자금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를 방해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 검찰단이 세 번째 수사를 시작했다. 위치에 있었던 검찰은 이번에 처음으로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했다. 김소령이 문제를 제기한 지 3년 만의 일이었다. 먼저 해군 비품 계약 담당으로 군납업자들과 직접 접촉했던 K 상사의 계좌에서 미심쩍은 돈의 흐름이 포착됐다. 계약 담당 K 상사는 출처가 명확치 않은 현금을 본인 명의로 본인의 계좌에 입금했다. 계약 담당으로 근무한 기간에 급여와 관련이 없는 현금이 매달 150만 원 정도 입금된 것이었다. 어떤 경위로 현금 거래를 하게 되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계약 담당 K 상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2004, 5년에 해군 비품류 계약 관련해서 저희가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저는 뭐 이상할 말이 없습니다. 취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좀... 아닙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군납업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구매 발주를 했던 해군 비품 구매 담당 K 상사의 계좌에서도 미심쩍은 돈이 발견됐다. 이거 확인한 결과 본인의 급여를 제외하고도 무려 8억 원의 돈이 오갔다고 한다.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2천만 원씩을 받습니다. 송금을 받아서 4천만 원을 다시 제3자에게 10월 11일 날 입금을 합니다. 이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가 집중됐다. K 상사는 이 돈이 해군 격리서기관 LC 등의 돈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계좌에는 여러 명으로부터 수시로 현금이 입금됐다. K 준장의 돈 2천만 원과 오모 대령의 돈 2억 원도 입금됐는데 오 대령은 이 돈이 사업 자금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렇게 모인 돈은 해군 격리서기관 L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소령은 L서기관이 해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설명했다. 해군 내에서의 이 서기관의 이 평가와 소문은 인맥 관계가 매우 넓고 그리고 이 군납을 할 때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 계약에 대해서 매우 깊이 관여를 했다. 당국에 보고를 하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공무기율 규정상 개별 인터뷰를 금지돼 있고 좀 이렇게 나오네 지금요. 그래요? 그 절차를 갖다가 저는 정말 하고 싶습니다. 예. 하고 싶은데 국방부 검찰단은 구매 담당 K 상사를 긴급 체포하고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구매 담당 K 상사는 L서기관 등의 돈이라는 당초의 진술을 번복했다. 최근에 그 김 상사가 검찰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8억 중에 2억은 도박을 해서 따서 입금을 시킨 거고 나머지 6억은 이 계룡대 지역에 있는 보급 부사관의 총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회식비를 거둔 거라고 지금 현재는 밝혔고. 그런데 부사관들의 회식비로 보기에는 돈의 규모가 크다. 보통 회식을 하게 되면 많이 나와도 10만 원 이상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입금이 많습니다. 어느 쪽의 진술이 사실일까? 구매 담당 K 상사를 찾아가 봤다. 늦어졌습니다. 저 MBC에서 왔습니다. 네요.
저희들이 좀 취재하고 있는 게 있어서요. 그거는 검찰단 다 내용 다 이야기할 건데 그것도 들어가세요. 저 인터뷰 요구 할 그게 없으니까요. 예예. 검찰단에서 다 그 내용 그대로 하세요. 그런데 계좌 추적 직후 계약 담당 K 상사의 자살 소동이 벌어졌다. 계약 담당 K 상사가 지난 8월 작성한 경위서를 입수했다. 아내까지 검찰단에 오게 한 사실이 미안해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수면제와 술을 복용하고 쓰러졌다고 적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수면제 복용이나 자살 얘기는 없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거는 이상이 없으니까 태어난 거예요. 이상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상이 있으면 입원시켰죠. 혹시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그 언급이 있습니까? 수면